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일상적인 과학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국을 갖다가 담은 그릇은 왜 미끄러울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서도 보면 유리 테이블에 있을 때 이게 좀 미끄럽죠. 그 이유인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일-샤를의 법칙, 중력의 법칙, 그리고 수직 강력. 요 정도만 이야기하면 뭐지 싶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있는 국그릇을 보시면 밑에 있는 틈이 있을 겁니다. 틈에 있는 부분에 보면 여러분 열이 좀 팽창되어 가지고 결국에 있는 그 틈에 있는 유리 있는 부분에서도 공기가 굉장히 뜨거운 공기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붕 뜨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수직 강력이 발생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수세식 화장실에 물이 내려가는 원리인데 이 부분은 사이펀식 배수 장치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물을 내린 상태에서는 그 수면의 높이가 일시적으로나마 배수관보다도 높아지면 배수관이 사이펀이즘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펀 원리로 물이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에서 지금 나오는 물의 양이 사이펀으로 배출되는 양보다 좀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 높이가 배수관 입구보다도 낮아진 상태로 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물이 이렇게 차져 있으면 여기서 구멍이 뚫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여기서 우리가 이 빨대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입으로 해서 쭉 빨아당기면 여기서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물이 쭉쭉 빠져나오죠. 요 밑으로. 근데 만약에 입을 쭉 잡아당기고 요 위에서 잡아당기면 올라갔다 내려가 버리는 거죠. 요 원리가 바로 사이펀식 배수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차분히 한번 좀 보았으면 좋네요. 이 부분은 그냥 속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온병은 어떻게 열을 과도될까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열이 전달되는 원리는 전도라든지 대류, 복사 세 가지 중에서인데 보온병 안에 보면 여러분들이 유리로 해가지고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진공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원리를 이용한 거죠. 짧은 시간에 조리를 끝낼 수 있는 압력솥의 비밀인데요. 이 압력과 끓는점의 관계죠. 보통은 여러분들 그 압력솥 같은 경우는 1.6기압 정도죠. 그래서 물에 끓는 점도 약 113도씨. 그래서 상당히 잘 익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기압 이상 정도면 픽 하면 소리 나면서 터뜨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불 없이도 라면을 끓일 수 있는 이유인데 여러분들 그 있는 요즘 그냥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자기장으로 이루어진, 여러분들, 그 렌즈가 있죠. 렌즈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대부분이 그걸 사용하고 있죠. 그거는 전자기 유도를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스렌지를 사용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 유도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을 이용해서 맴돌이 전류로 해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대부분은 요걸 좀 사용하고 있고요. 냉장고가 음식을 차갑게 하는 원리는 냉매 흐름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 방열에서부터 밸브 때는 모세관으로 가서 등발기 가서 압축기 방열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요거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있을 테지만 문제점은 압축기에서 냉매를 압축할 때 있죠. 진동과 그 진동이 일어나는 거고 또 소음도 일어나고 이렇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펠티의 소자에 의해서 열이동을 해서 있죠. 요즘 소리 안 나는 냉장고가 지금 좀 등장하고 있죠. 많이. 복사기는 어떻게 문서를 복사할까라고 하는 건데 그 빛을 쬐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체가 된 부분은 전하가 다른 곳으로 보통 흘러가 버리잖아요. 자유전자이기 때문에.
빛을 쬐지 않는 부분 있죠. 쬐지 않는 부분은 전하가 남아있어가지고 이 정전기 현상을 해서 여기에 탄소가루가 달라붙어가 일어나는 원리를. 그 다음에 에어하키의 퍽이 미끄러지는 원리인데, 여러분들 일반적인 게임방 같은 데 가보면 있죠. 거기 보면, 이게 공기 분출이 확 일어나면서 압력이 상당히, 공기 분출이 일어난 곳은 압력이 상당히 낮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퍽은 있죠. 퍽에는 붕 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일기압이고, 나머지는 압력이 낮은 상태에 있죠. 그런데 양쪽에서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딱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딱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때려버리면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움직이는 속도로 그런 거죠. 그리고 마찰도 좀 줄어들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간다는 겁니다. 연필과 지우개, 지울 수 있는 볼펜의 원리 이런 건데, 흑연은 보통 종이보다도 고무에 더 달라붙기 쉽죠. 그래서 이 원리 때문에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로마 같은 데 여러분 가보면 천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아치형 돌다리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사다리꼴 지금 아치형으로 중앙 부분에 돌 3개가 딱 있을 겁니다. 이것은 중력에 따른 작용과 그에 대한 반작용 원리를 해가지고 잘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 가운데에는 그 기둥을 놓아가 처음에는 이렇게 3개를 딱 받칩니다. 그걸 싹 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반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대부분 이렇게 자동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리모컨으로 채널이 바뀌는 원리 같은 경우는 적외선을 가지고 우리 적외선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리모컨 같은 경우도 누르면 적외선이 나가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수광장치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 백화점 같은 데 보면 그냥 물을 갖다가 사용하고자 할 때 그냥 손을 갖다 대면 손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가지고 감지해가지고 물이 나오는 이런 것들도 똑같이 우리 적외선을 감지해가지고 하는 수광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컵 안에 지금 물이 왜 밀려날까? 이거는 좀 더 좀 원리적인 부분인데, 보통은 액체 표면이 우리가 넓을수록 전체적으로 에너지는 좀 일반적으로 높죠. 액체 표면이 높으면은. 그래서 표면은 좀 불안정하니까요. 그래서 근넓이를 좀 최소화하려고, 지금 에너지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표면 장력이 지금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근넓이를 최소화해서 에너지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액체와 고체가 접하는 계면은 또 에너지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죠. 이게 계면 장력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 가지고 있죠. 유리는 표면 장력이 강하고, 그리고 그 물과의 계면 장력이 일반적으로 약하죠. 이 원리를 사용해서 밀려 올라가는 거죠. 컵 안에 있는 부분이.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왜 하늘은 다양한 색을 보일까라고 하는 건데, 원래 햇빛은 그 흰색이죠. 다양한 색깔이 모이면 흰색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살란이라고 해서 렐리라는 과학자가 이걸 밝혀냈는데, 그 빛의 파장의 그 10분의 1 미만의 크기를 지닌 입자에 의해서 산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질소 분자하고 산소 분자에 해당하는데, 긴 파장의 빛, 즉 적색보다는 짧은 파장의 빛이 더 쉽게 산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수직에서 이렇게 우리 머리 쪽으로, 정수리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낮 동안에는 파란색 빛이 있죠. 수직으로 내리쬐면서 이게 산란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파란색이. 그런데 말해서 저녁에는 파란색은 다 날아가 버리고 저 멀리서 날아오니까 우리 눈에서 비춰지는 거는 적색 계통의 긴 빛만 남아 있는 거죠. 오로라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태양풍이 로렌츠 힘에 의해서 극주로 향하면서 있죠. 열관의 대기를 구성하는 분자에 있는 분자라든지 원자와 충돌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폐연 현상 같은 경우는 높은 산에서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어서 내리는 거죠. 내리는 이 현상인데, 원래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그, 이큰 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점점점점 온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그 올라가면서 축축한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가 있죠. 올라가 버리죠. 그 구름으로 이렇게 발생하죠. 구름으로 이렇게 다 올라가 버리고, 그럼 건조한 공기가 있잖아요. 건조한 공기. 그러니까 응출력 때문에 올라간 공기가, 근데 건조한 공기가 이제 내려오면서 뜨거워지는 현상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폐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추운 날 아침에는 왜 서리빨이 설까라고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0도씨 물체 표면에서는 보통 적외선이 많이 방출이 되죠. 그래서 그 구름이 없어가지고 복사 냉각이 일반적으로 되죠. 무슨 말이냐면 구름이 있으면은 적외선이 이렇게 우리가 지표면에서 방출이 되었을 때 구름에서 다시 반사를 하는데 반해서 그 새벽이나 아침에는 그 구름이 없으니까 있죠. 그대로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죠. 올라가 버린다. 거죠. 그래서 복사 냉각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지표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표면보다도 더 지금 깊은 곳에 있는 물과 수증기가 그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서 물과 수증기가 이제 서리빨이 또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에는 적외선이 많이 방출되긴 하는데 구름이 없어가 복사 냉각이 더 일어나게 되고, 게다가 이제 그 깊은 곳에 있는 물하고 수증기가 모세관 현상이 쫙 일어나면서 물과 수증기가 갑자기 이제 서리빨로 이렇게 것이죠. 추운 날에 아침에는 왜 먼 곳에서 소리가 좀 잘 들릴까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아까 복사 냉각 일종인데, 지표면보다도 우리가 상공의 공기가 더 따뜻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공기가 따뜻할수록 소리가 잘 전달되죠.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을 때 위쪽으로 공기가 잘 전달되면서 이게 포물선 형태로 굴절의 법칙에 의해서 저 멀리까지 되는 현상인 거죠. 습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높을 때는 기분이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습도가 일반적으로 높으면 땀이 쉽게 증발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사람은 좀 불쾌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밤에 만난 고양이의 눈이 반짝이는 이유가 있죠. 노란색으로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고양이 눈은 있죠. 사람과 달리 망막 바깥편에 반사판이 있습니다. 반사판이 있어가지고 빛이 들어오면 바로 반사해버리는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비행기 앞날개 끝에 작은 날개가 수직으로 이렇게 약간 올라와 있죠.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날개 끝에는 소용돌이 유도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소용돌이 유도현상. 무슨 말이냐면 요 끝쪽에 있죠. 날개 끝쪽에 여기 요런 식으로 압력이 요쪽에 요 위에보다 아래쪽에 압력이 높거든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에 이렇게 소용도 이런 식으로 유도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쳐버린다는 거죠. 이 공기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날개 끝에는 이런 유도 현상은 유도 항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윙릿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윙릿을 통해서 소용돌이가 약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원리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일상물리 아주 쉬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 정도로 상식적으로 알아줬으면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